안녕하세요, 찐캠입니다. 여기는 제 방 작업실이고요.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된 여기는 제 책상, 패드, 키보드, 마우스, 책상 아래는 데스크탑 본체가 있고요. 앞에는 듀얼 모니터가 있습니다. 집에서의 아주 아늑한 분위기를 좀 더 낼 수 있는 제 방 작업실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휴대폰을 샀어요. 그래서 휴대폰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신형 모델은 아닙니다. 삼성 갤럭시 S8이고요. 이 모델을 구입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휴대폰에 욕심이 없어요. 제가 기계를 좋아하지만 주로 제가 좋아하는 기계들은 고가의 카메라, 그리고 지금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한데, 휴대폰은 가격은 100만원에 가까이 드는 비용인데 반면에 일상생활에 제가 휴대폰으로 정말 고사양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전화, 카톡, 인터넷 서핑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이제 미팅 관련해서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충분한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사양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돈을 아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비용은 줄이고 차라리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수월하게 이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쓰던 제품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 6s 16기가 제품이었는데 얘를 지금 거의 2년째 썼어요. 쓰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첫째로는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원래는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이 제품을 쓸 때부터 이제 아이폰을 한번 구매를 했던 거였는데, 아이폰이 확실히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할부가 들어가면서 제가 높은 요금제를 못 썼어요. 요금을 낮추다 보니까 3G 무제한을 쓰니까 그 너무 답답함,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 제품이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16기가 제품을, 롬이 16기가 달려있는 걸 샀는데 정말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토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플을 몇 번이나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부터 해서 사진도 그렇고 몇 번이나 지웠다 새로 깔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 스트레스의 원인. 네, 그렇다고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 정말 아이폰 좋다 또는 훨씬 편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 넘어오니까 오히려 되게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 이제 내장 용량도 좀 큰 모델, 그리고 동시에 좀 저렴한 기계를 사서 요금제도 조금 더 높여볼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가성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갤럭시 S8 말고 처음에는 갤럭시 A8이라는 중급기 599,000원 출고가에 그러니까 60만원이라 따지면은 그런 모델들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드까지 만드니까 할인이 제법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갤럭시 A8 중급기 A8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인받는 혜택이 60만원보다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 오히려 제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 제품들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굳이 제가 S9로 넘어갈 필요는 없는 프리미엄 최신 제품을 고집하지는 않고요. S8에서 S9가 분명 좋아진 건 맞습니다. S9로 넘어오면서 엑시노스 9810, 퀄컴 스냅드래곤과 이제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성능 부분이 조금 더 떨어졌지만, 엑시노스 9810은 굉장히 잘 만든 CPU거든요. 왜냐면 그 9810을 기반으로 삼성의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 NX1의 차기 모델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루머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심은 갖지만 기본적으로 S8과 S9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차이점도 크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서는 전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했었고요.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분명 좋아진 점은 맞습니다. 저기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메인 카메라에 조리개가 1.5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는 저는 이제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리개 1.5라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0.1씩 떨어뜨리면서
그 LG든 삼성이든 뭐 애플이든 계속 이렇게 그 서로 스펙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리개 1.5라는 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우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조리개 2.4였나요? 하나를 더 넣어줌으로써 조리개가 이제 그 고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그나마 다른 단계로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삼성이 계속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잘 만들었던 그 제조사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칭찬해 줄만 하지만, 저는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카메라, 이미 고가의 카메라를 3대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뭐 욕심은 없어요. 이걸로 보통 찍어서 카톡에 그냥 그 진짜 말 그대로 스냅 정도 찍어서 올리는 것과 그 정도가 전부기 때문에 딱히 고퀄리티가 막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S8의 카메라도 충분히 훌륭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S8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저렴하냐면은 얼마라고 해야 되나, 한 6만원? 6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S9보다는 한 것 같아요. 6만원이 뭐 할부로 24개월 때리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조금 더 끌리더라고요. 그러면은 휴대폰과 이건 사은품으로 왔던 건데 같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를, 저는 왜 항상 언박싱 할 때 가위를 꺼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휴대폰으로 추정되는데요, 박스 크기가 딱 그렇죠. 이걸 열어보면은 맞네요. 갤럭시 S8 네요. 짜잔, S8.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박싱을 위해서 5, 6만원 더 들여서라도 S9를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제가 그런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S8입니다. 우선 처음에 이렇게 케이스 커버가 있네요. 사실 S9면은 막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포장 같은 거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겠지만, S8은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처음에 휴대폰 사면 보이는 이 봉인지 있죠? 실 붙어 있고요. 새거란 뜻이죠. SK 64기가 롬이고요. 그 오키드 그레이 색이네요. 이거는 제가 상담 받을 때 저는 색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너무 막 유치하고 막 튀는 색깔만 아니면 상관없어서 그냥 무난한 거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시는 분이 그냥 그러면은 그레이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레이로 받았어요. 그럼 이 대망의 봉인지를 까도록 할게요. 짜자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언박서죠. 자, 얘를 까면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닌가? 아, 맞다. 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들은 이런 식으로 그 포장에 항상 신경을 쓰더라고요. 오, 나왔네요. 갤럭시 S8입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요즘 S8, S9에 들어간,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G6랑 V30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비전 혹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같은 디자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듀얼 픽셀은 이제 오토포커스를 맞추는 기술이에요. 사실 이거의 시초는 이제 캐논이죠. 캐논의 듀얼 픽셀 시모스 AF가 그 아주 센세이셔널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안에 그 오토포커스를 잡는 그 위상차를 탑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카메라 회사 같은 경우에 별도로 그 오토포커스를 잡는 그 센서들을 옆에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얘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센서 안에 그걸 두면서 사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오토포커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사진에서는 사실 0.0몇 초 차이가 뭐 정말 그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은 차이를 못 느낄 텐데 영상에서는 그 차이가 조금 잘 와닿습니다. 그 듀얼 픽셀이 들어간 캐논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 그러니까 화질은 제일 구려요. 캐논 DSLR 미러리스가 제일 구린데 오토포커스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해줄 만하죠. 그 기술이 이제 삼성도 들어갔던 거고요. 이게 휴대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오토포커스를 맞추는 것 자체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오토포커스의 반응 속도 빠르기와 정말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200만 화소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죠. 후면 1200만 화소면은 전면은 800만 화소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중급기들은 1600만 화소를 넣어주더라고요. 화소가 높아지면은 어차피 작은 센서기 때문에 그 고감도 노이즈가 불리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800만 화소가 충분한 화소수기 때문에 셀카 찍는 데는 800만 화소로도 충분하겠지만 굳이 1600만 화소로 올려버리면은 이제 픽셀 피치가 작아지면서 노이즈가 어두운 데서 많이 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도 1.9 정도로 1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채 인식 스캐너네요. 뭐 쓸 일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IP68의 방수 방진은 기본적으로 요즘 중급기에도 들어가죠. 그쵸? 네,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만져보고 직접 만져보고 살펴보는 거는 처음이긴 한데 뭐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카메라, 그 다음에 여러 기타, 이게 뭐 심박 센서인가요? 그 다음에 LED 들어있고 여기는 지문 인식 센서 있네요. 이게 항상 말이 많죠. 카메라 옆에 있어서 너무 불편하다.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되었던 거기 때문에 S9에서는 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떤 피드백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8입니다. 이제 저의 2년간 함께할, 저는 항상 카드가 휴대폰과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뭘 계산할 때도 빨리 꺼내고 그 버스 탈 때도 이렇게 대고 찍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카드 뒤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아재라고. 저 아재인가 봐요. 빼고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면은 크기 차이는 거의 없네요. 뭐 세로 폭이라든지 가로 폭이라든지 스마트폰 크기는 얘가 조금 더 기네요. S8이. 뭐 아이폰도 원체 뭐 디자인적으로 그 저기 사골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일단 전면에 홈 버튼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면 당연히 뭐 기타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네, 이거는 유심을 끼우고 뺄 수 있는 그 이젝트 핀, 그러니까 제거 핀이라고 하네요. 저는 유심 이것만 있나?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뭐야? 뭐가 알차다. 여기에 뭘 이렇게 많이 넣은 거야? 삼성페이. 대망의 삼성페이. 저는 이걸 너무 쓰고 싶었습니다. 삼성페이. 사실 이것 때문에 삼성으로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물론 LG 같은 경우는 지금 LG페이가 되긴 하지만요, 삼성페이가 되게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페이라는 기능은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도 안 될 뿐더러 그 일본에선 잘 쓰더라고요. 국내에선 사용도 안 될 뿐더러 삼성페이와 같은 MST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MST 방식이 편한 거는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을 를 위한 기술일 거예요. 애플 같은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공용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MST 방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 삼성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막 그 자존심을 굽힐 필요는 없나 봐요. 그래서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애플페이 결제 단말기가 구비가 돼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 설치를 시도해서 설치를 한 뭐
공공기관의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플페이가 사용이 되겠죠. 그 사용 가능한 국가는 한국은 안 됩니다. 근데 삼성페이는 MST 방식이기 때문에, 왜냐면 삼성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아예 인수해 버렸죠. 삼성페이를 만들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있는 곳에는 갖다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된다 이거죠. 물론 이게 나온 지 꽤 됐지만 저는 아이폰을 쓰면서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아재 소리를 들어가면서 케이스에 꼭 카드 수납이 가능한 케이스를 샀던 그런 서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카드와 지갑은 조금 더 꽁꽁 숨겨 넣어도 되겠죠. 이렇대요. 뭐 지문 등록하고 약관을 동의하면은 되겠죠. 당연하겠죠.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패키지 티저나, 이건 잘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아이폰의 기본 전화 그 기능 자체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불편해가지고. 특히 이제 초성으로 그 전화번호 등록된 사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너무 처음에 바꿨을 때 화가 나는 데다가 얘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SKT에서 제공한 티전화를 아이폰에 깔아서 썼었어요. 그래서 애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저런 어플들은, 서드파티 어플들은 사람들이 잘 안 쓰게 되죠. 근데 써보면 되게 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구성품 확인, 제품, 분리핀 아까 봤죠? 분리핀 여기 있네요. 이젝트 핀. 나머지는 찾아볼게요. USB 커넥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차세대 그 잭이 USB 타입 C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구분이 없는. 아이폰에서는 옛날부터 이 8핀이 그런 역할을 해왔죠. 안드로이드는 그게 안 됐죠. 5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구분이 반드시 있었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제약이 많았죠. 근데 USB 타입C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이폰 8핀처럼 위아래 구분 없이 포트를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USB 3.0, 3.1이 지원된 타입C라면은 전송 속도, 그러니까 고속 충전부터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도 엄청 속도가 빨라집니다. 당연히 타입C로 넘어가야만 해요. 근데 일부 보수적인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충전 핀이 바뀌니까 뭐 나는 이거 선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남도 안 갖고 있는데 그럼 충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를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살 때 가성비 때문에 갤럭시 S7까지 생각했었는데, S7은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 접근하기 때문에 범용성 때문에 이 USB 타입C를 넣지 않았던 것이 제가 구매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타입C를 쓰기 위해서 그 태블릿도 안드로이드 건데요. 타입C가 되는 제품을 그때 구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보조 배터리도 2세대랑 3세대랑 그 유일한 차이가 이 타입C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올리 타입C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제 소형 전자기기들을 충전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케이블들을 막 종류별로 들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USB 커넥터, USB 커넥터가 있다. 볼게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처음에 USB 타입C to USB A 포트가 들어있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잘 썼던 삼성의 AKG. 삼성이 이제 하만카돈을 인수하면서, 사실 그 하만카돈 인수에 박차를 가했던 이유는 LG가 뱅앤올룹슨과 합작을 해서 사운드 음질을 강화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삼성은 아예 하만카돈을 인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회사인 AKG의 기술이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브랜드 로고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겠죠. 이어폰 귀에 넣는 고무마개죠. 그리고 옆에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이
USB 단자가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플러그인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꼽아지면은,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벽과 일직선상으로 가야 선이 안 이어지겠죠. 이게 선이 휘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벽에 대고 우리가 이렇게 뽑아 쓰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선이 좀 휘어진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손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여기 있으면은 살짝의 힘만 발휘해도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연결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잘 빠진다라는 단점은 있겠지만, 선이 지금처럼 휘어지면서 오는 손상은 없겠죠.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S7에서 S8로 넘어오면서 이제 USB Type-C 단자가 적용됐기 때문에, 기존의 마이크로 핀을 사용하시던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댑터, 저는 이 어댑터가 이미 몇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필요는 없고요. USB Type-C와 USB-A 포트를 연결해서, 이게 이제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기존 기기에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게 있으면은 OTG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USB 나 혹은 외장 하드를 끼워서 휴대폰으로 연결을 할 때도 쓰기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 이것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네, 그 밑에는 없어요. 바닥입니다. 아씨, 괜히 뜯었나? 이거 어떻게 다시 하지? 괜히 박스 막 모으잖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게 한심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다 버리면 안 되고, 비싼 거는 안 버리고요. 저렴한 건 버립니다. 얘는 버려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얘네들 굳이 당장 안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쓰기로 했는데, 저는 제가 쓰는 거에 유심 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젝트 핀을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분리되죠. 마이크로 유심이고요. 어딨냐? 여기 있네. 꽉 눌러야 돼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나옵니다. 유심은 유심 방향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쪽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겠죠. 아이폰에서는 절대 지원해주지 않는 마이크로 SD 카드도 지원이 되네요. 이 방향 맞겠지? 네. 켜보겠습니다. 지문을 마구 묻혀놨다가 나중에 닦아야겠습니다. 어차피 떼버렸으니까. 빨리 켜져요. 되게 빠르다. 얘는 켰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옛날 구형폰이긴 하지만. 얘는 다시 집어넣고. 저는 얘 좋은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3.5 이어폰 단자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다른 상자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사은품으로 같이 온 택배인데요. 사은품이 굉장히 짱짱하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되게 휘황찬란하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내가 거꾸로 열어서 그런가? 페이스 타월, 카카오 프렌즈 페이스 타월이랍니다. 얼굴 닦는 수건이라네요. 이런 거 뭐 그래요. 좋죠. 수건 있으면 좋지. 이건 되게 난해하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삑삑 소리 날 것 같은데 눌러지지도 않네요. 이거는 생긴 게 되게 좀 무섭게 생겼죠?
제가 알던 이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큰 걸 봐야죠. 아, 뭐야, 흰색이 왔네. 얘가 삼성 정품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오,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얘를 켜면은 해야 되겠죠. 얘를 뺄게요. 얘를 빼고 이 상태에서 오, 된다. 오, 신기하다. 이런 거 신기하면 얼리어답터가 아닌데. 자, 빼면은 충전이 풀렸고. 오, 근데 약간 그 템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진 않는다. 1, 2, 한 2초 정도 걸리네요. 다시 해볼게요. 가고, 네, 한 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누른다고 바로 되진 않네. 고속 무선 충전 중. 고속이 지원되는 거. S6부터 고속 무선 충전이 지원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왔냐면 이거죠. 저기 보호 필름이 2개 왔어요. 일반 필름이네요. 강화 유리 필름은 아니고. 뭐 범퍼니까 안전하긴 하겠다만 카드 수납 공간 때문에 상당히 부피감이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왔냐면 보조 배터리가 왔네요. 4000mAh짜리. 그 다음에 VIP 회원권. 이거는 영화 관련권이에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간 한 달에 2번 연 24만원에 해당되는 카드까지 왔어요. 아, 좋아. 이렇게는 푸짐한 사은품들이 짜잔 하고 등장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S8과 뭐 기타 사은품 같은 것들을 제가 언박싱 해봤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쓰는데 아마 문제가 없길 바라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잼캠이었습니다. 다른 언박싱으로 또 찾아뵐게요.